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만 주세요. 어버이날 꽃가게에 들려 카네이션을 고르는데요, 왠지 두 송이를 골라야 할 것 같은 카네이션이 담긴 화분 2개를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만 주세요. 카네이션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어색합니다. 왠지 2송이를 사야 할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에는 어색함과 낯섦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며칠 전 5월 8일 어버이날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꽃가게에 들려서 카네이션을 샀는데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한 송이를 고르는데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는 한 송이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어버이날이 되면요, 카네이션 2송이를 사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어버이날에는요, 평소처럼 저도 모르게 꽃집에서 카네이션 2송이를 고르다가 늦게서야 아 맞다, 아버지가 안 계시지, 이제 한 송이만 사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간은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한 송이만 사면 될 텐데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카네이션 한 송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네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꽃 한 송이의 낯섦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오히려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쩌면 그 마음은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과 감사함이 희미해져 갈까봐, 조금씩 잊혀질까봐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버이날 아침이 되면요, 늘 아버지와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죠. 지금도 어버이날이 되면 그때 생각이 아른거리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언젠가부터는 가슴에 달아드리는 꽃이 아닌 화분 형태의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기억에 그 어색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화분이 좀 더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걸 왜 사왔어? 사지 말라니까. 요즘 카네이션 꽃값도 비쌀 텐데. 올해 어버이날에도 어머니는 돈 아까운데 꽃은 왜 사왔냐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나중에 보면요. 베란다에 빛 잘 드는 곳에 카네이션 화분을 두고 보고 또 보고 시들까봐 물도 정성스럽게 주십니다. 예전에 가슴에 차는 꽃을 들였을 때는요. 며칠간은 물컵에 꽂아서 보시다가요. 나중에는 드라이 플라워처럼 잘 말려서 한동안 잘 보이는 곳에 두곤 하셨습니다. 어버이날이 되고 카네이션 꽃 한 송이를 살 때면요. 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건 마치 어머니가 지난해 카네이션을 잘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처럼 간직하신 것처럼요. 카네이션 꽃을 살 때면 그 꽃 한 송이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이 담겨 있고 묻어 있습니다. 꽃은 한 송이지만요.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 꽃 한 송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아마도 어머니는 더 그러시겠죠? 카네이션은 당연히 두 송이를 사는 게 익숙한 것. 아직도 여전히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데요. 그렇게 허전함이 있는데요. 지금의 낯섦이 익숙해질 때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고요. 익숙해지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Let it be.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Yeah,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64회 방송이고요. 지난 62회와 63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62회 방송 내용은요. 하루 정도 스마트폰이 없는 날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의 일상을 고개 숙인 세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끔은 스마트폰 액정 화면과 스마트폰의 네모난 사각 프레임 외에도요. 고개 들어서 눈앞에 탁 트인, 펼쳐진 풍경도 바라보고요. 지나는 사람과 일상도 보고요. 마주 앉은 사람의 눈빛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스마트폰이 없는 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만든다면요. 하루 정도 모두가 폰을 사용하지 않게 국경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상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62회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현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또 1등 청취자가 되었습니다. 야호라고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댓글 야호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일 생기시는 오늘과 하루하루 보내세요. 책갈피와 관련한 일상의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은 진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로고송 들을수록 대박입니다. 덜덜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소통왕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책갈피 로고송이 방송에 2번 나오죠. 하나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그널 뮤직과 함께 나오고요. 하나는 책갈피 청취자 사연 나누기 전에 로고송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방송 시작할 때 나오는 로고송은 고정이고요. 늘 같은 로고송이 책갈피 방송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죠? 청취자 사연 함께 하기 전에 나오는 로고송은요. 거의 한 2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로고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송이 한 6개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중간 로고송이 30분 정도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사연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먼저 시작했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소통왕이라고도 해주셨는데요. 모두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생각 나누고 있습니다. 책갈피 방송은요. 일상에서의 생각들, 일상에서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에피소드가 하나일 때가 있고요. 2개일 때도 있어요. 보통은 그 에피소드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지내면서
이 이야기, 좀 이런 상황을 책갈피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에서 매회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요, 그 책갈피 주제와 관련한 글이어도 좋고요. 일상의 생각과 이야기, 아니면 고민이어도 좋습니다. 축하 사연도 좋고요. 자랑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일기처럼, 때로는 편지처럼 두렁거리고 싶은 글 모두 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옷과 색깔, 음색과 음악 내용까지 언제나 최고예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2회 방송에서는 민트색 컬러였는데요. 책갈피 방송도 때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트향처럼 일상에서 뭔가 화하게 청량하고 상쾌한 느낌 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나누고픈 이야기들도 책갈피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민트 같은 초록초록한 연두연두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 주실 거죠? 보현님, 민트향 같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책갈피 방송 덕분에 도서관에 카드 두고 온 거 생각났어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그려주셨고요. 프린트 결제하고 그대로 왔나봐요. 도서관에 전화하니까 카드가 잘 놓여있다고 해서 히읗 시간 날 때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지난주에는요, 강의 자료를 잊어버렸는데 수업은 잘 했고요. 잃어버린 것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글 더 적어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하신 말씀 듣다가 저도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폴더폰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요. 몸과 마음에 온전한 여유가 깃드는 쉼이 있으시기를 하시면서요. 가곡 내 맘의 강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맘때 엄마가 하루 마무리하시며 자주 들으시던 곡이라고 하셨네요. 네, 진숙님, 도서관에 두고 온 카드는 찾으셨나요? 네. 이 댓글 달아주시고 며칠이 지나서 그 사이에 찾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진숙님 글 보면서 생각났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출장 갔다가요. 출장 간 곳, 거기 책상에 노트북 무선 마우스를 놓고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가는 곳이어서요. 다음 주에 찾기로 하긴 했어요. 집에서 노트북 하려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는데 가방에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두고 왔지?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마우스를 놓고 왔을 유력한 장소가 떠올랐는데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마우스 놓고 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놓고 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자주 놓고 오는 것들이 USB하고 마우스입니다. 한 번은요, 외장하드를 놓고 온 적도 있는데요. 거기도 그 출장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출장을 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외장하드 안에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그때는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택배로 퀵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뭔가 놓고 오니까요. 요즘은 자리 이동을 할 때 정신 차리고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시만 마음을 놓으면 꼭 놓고 오게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요. 너무 완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끔 카드도 놓고 오고 마우스도 놓고 오고 네. 카드를 찾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아니면 걱정을 할 텐데요. 진숙님 글에서 폴더폰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새롭더라고요. 생각하면 폴더폰처럼 휴대전화가 나온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폴더폰이라는 말도 마치 오래전 추억처럼요. 뭔가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폴더폰, PCS폰, 추억의 2G 핸드폰이죠. 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래전 기억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디지털, 네, 진숙님 그래서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쉽게 말해 전자기기와 멀어지기, 전자기기와 거리두기인데요.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디지털 콘텐츠로부터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디톡스의 목적, 효과는요. 디지털 의존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 간의 진짜 관계나 자연, 책, 취미 등 아날로그적 삶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아날로그적 삶이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의 새로운 장점은 누리면서요. 너무 중독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아날로그적 삶을 갖는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간, 그런 거겠죠? 그럼 오늘 한번,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번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볼까요? 오늘 하루 식사 시간엔 스마트폰을 꺼두기. 오늘 하루 정도는 SNS 없이 지내보기. 퇴근길에 이어폰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 자기 전엔 1시간 정도 전자기기와 이별하기. 그리고 또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기기와 멀어지기.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디톡스, 아날로그적인 일상이요. 저부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이제 노트북, 디지털 기기, 그리고 SNS가 너무 익숙한 삶에 살다 보니까 오늘 하루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줄여볼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진숙님의 신청곡 내 마음의 강물 듣고 갈게요. 오늘은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이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가 비바람 맞은 반설이 지나간 자웅마다 아라리 맺힌 고운 진절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맺힌 고운 진절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엄종행 내 마음의 강물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전주 FM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책갈피 62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책갈피 이렇게 하니까 너튜브로만 방송되는 것 같은데요. 생방송으로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로 송출되고 있고요.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너튜브에 올라오는데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번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삐삐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진행자님 말씀처럼요. 지금 시대에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본인은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고 또 걱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갖고 있되 사용을 덜 해보거나 스스로 하루에 몇 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라고 정하면요.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일상을 더 깊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스마트폰은 통신을 넘어 즐거움과 정보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유용한데요. 저는 특히 재난 알림이나 위급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유익함인 것 같아요. 재난 알림에는 사람을 찾는 알림들도 오는데요. 그 애타는 심정이 전해지고 꼭 찾으시기를 무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스마트폰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많으니까요. 유익하고 좋은 부분들로 사용은 하되 스스로 자제하고요. 마치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처럼 일상을 더 누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서로가 만날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고요.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할 때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만약 국가적으로 하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한다면요. 월요일은 피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라디오 책갈피를 들을 때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생방송으로 듣거든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먼저 노래 듣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은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안 되겠네요. 세연님의 글을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라디오 책갈피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도 듣지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청취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서 청취 가능하죠. 생방송도 청취 가능하고요. 나중에 다시 듣기도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만나시는 분도 많아서요. 디지털과 거리두기,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끔 디지털 디톡스 필요하니까 스마트폰과 컴퓨터 거리를 두면서 쉴 때 라디오 책갈피도 만나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연님 글에서처럼요. 스마트폰과 디지털의 장점은 사용하면서 디지털에 너무 중독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는 것에 분명히 편리함과 장점도 있으니까요. 적정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가끔 삶의 여유도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 시간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중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말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도 어디까지 앞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실은요, 생각해보면요. 삐삐, 호출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세상 정말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삐삐 호출기는 유물이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 방 구석, 서랍 구석 어딘가에서 손때 묻은 먼지가 쌓인 마치 유물처럼 호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요, 그러다가 다시 예전의 아날로그들이 더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사진이 점점점 쨍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 MG를 중심으로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노이즈도 좀 있고 필름 감성적인 카메라가 유행인 적도 있었습니다. 세연님의 글 중에서요, 재난 알림과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등 미디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요, 디지털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 양극화에 관한 걱정과 고민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 이유로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요, 사람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만 해도 우리가 뭔가 긴급 상황들을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는데, 만일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 내지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문자 확인을 바로바로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긴급 재난 문자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발달할수록요,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늘민님이 전주 FM 너튜브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만일 스마트폰이 없는 날이 생긴다면 저는 나홀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경치가 좋은 곳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좋겠네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요, 차창을 내리고 음악을 듣고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거니까 전화 생각, 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하는 자유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장소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고 큰 목적지만 정하고 발길이 닿는 대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국경일로 꼭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히읗 해주셨네요. 내친 김에 스마트폰이 없는 날을 이틀 연속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1박 2일 여행으로 하루는 드라이브 여행을 마음껏 하고요, 다음 날은 여행지가 있는 영화관에서 종일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역시 생각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라고 민님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민님의 글을 보면서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그 상황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바람결을 가르는 그 모습과 풍경이요, 마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는 것처럼 훤하게 글을 읽으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뭔가 자유롭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는 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지만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뭔가 기사를 보거나 할 때 내 시간인 것 같지만 물론 내 시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너무 스마트폰에만 갇히다 보니 내가 뭔가를 주변 상황을 보거나 풍경을 보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점점 스마트폰 사각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질 때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주어진 시간에 진짜의 나를 만나고 진짜의 나를 느끼고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상이었지만요, 정말 스마트폰을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 날이 국경일로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대선 기간인데요, 공약으로 우리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민님의 글에서처럼 뭔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스마트폰 쉬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경일이 정해진다면요,
자유롭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도 적어주셨는데요.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에 좋은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누이즈 유린이 부릅니다. Good as it gets. I don't wanna fight the oceans in my head anymore. You were the only one, but it's looking like we're done. For a little too long, you were keeping score. You were the only one, but it's looking like we're done. So tell me, how the hell did we end up right here? We were looking for love, all we had was fear. And I can't stop this feeling of the ceiling coming down on my head. Tell me, is this as good as it gets? As it gets? I don't wanna fight the storm inside my head while I sleep. You were the only one, but it's looking like we're done. For a little too long, the stakes were a little too steep. You were the only one, but it's looking like we're done. So tell me, how the hell did we end up down here? We were looking for love, all we had was fear. And I can't stop this feeling of the ceiling coming down on my head. Tell me, is this as good as it gets? 'Cause if this is the last stop to where we're headed, I'm pretty damn sure that we'll regret it all. 'Cause I can't stop this feeling of the ceiling coming down on my head. Tell me, is this as good as it gets? As it gets? 누이즈 유린 Good as it gets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64회 방송이고요. 지난 62회와 63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서는 62회에 대한 댓글을 나눴고요. 이어서 지난주 63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 함께 할게요. 지난주 63회 방송 내용은요. 작은 실수가 가져온 기분 좋은 상황, 기분 좋은 실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커피숍, 카페 스태프의 실수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스태프가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쿠키까지 서비스를 해줘서 선물로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시간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이 밖에 일상에서 실수였지만 실수가 가져온 기분 좋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놀러장, 롤러스케이트장의 추억의 노래도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63회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보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핑크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DJ님, 점심시간에 회사 내 휴게실에서 청취했는데요. 스마일 미소를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네요. 감사해요. 좋은 음악과 글 들려주셔서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발음이 살짝 꼬여서 네.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스마일 미소로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도 스마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휴게실에서 책갈피 방송을 청취하셨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할 때 사무실에 라디오를 틀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중에 문자나 전화 연결을 하면 회사에서 듣고 있다고 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라디오 방송도 라디오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들을 때가 많으니까요. 사무실에 틀어놓고 함께 듣는다기보다는요. 각자가 폰에 연결해서 듣는 것 같아요. 보현님이 휴게실에서 책갈피 방송 듣고 스마일 하셨다고 했는데요. 책갈피 방송이 잠시라도 청취자분들께 비타민C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과 음악 감사하다고도 해주셨는데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혜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핑크도리 칸도님, 오늘도 멋진 깔맞춤과 옛 추억 돋게하는 올드팝으로 기분 전환하고 갑니다. 진혜씨는 얼어 죽어도 아임다 하면서 엄지척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네, 지난주에 깔맞춤은 핑크였죠. 저는 촌스럽게도 깔맞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면요. 이왕이면 비슷한 색상의 옷을 맞춰 입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늘색 계통이네요. 지난 시간에요. 놀러장에서 많이 들었던 8090 그때의 팝을 들었었는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이어서 듣기는 했고요. 뭔가 그 올드함이 주는 평온한 리듬감이 좋았습니다. 진희님도 기분 전환하신 것 같네요. 이젠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원한 아아처럼 그윽하고 시원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도 스튜디오도 썸네일도 디자인 컬러도 내용도 봄 느낌 가득 화사합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핑크 너무 예뻐요. 늘 월요일 11시에는 스마트폰으로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 라디오 책갈피를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데요. 책갈피 1회 방송부터 듣기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특히나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더 좋았고요. 뮤직비디오가 꽤나 인상적이었던 아아의 테이크 온 미도 그렇고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도 언젠가 신청곡으로 대기했던 노래였는데요. 방송에서 둘 다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롤러장의 추억과 음악 소화는 신나고 가슴이 붐붐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롤러장에 생겼는데요. 친구들과 가본 적은 있지만 자주 가진 않아서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옆으로 타는 아이, 백스텝으로 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손잡고 타는 것도 재밌고 혼자 스피드를 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단체로 여의도 공원에 가서 타기도 했는데요. 그때는요. 친한 친구들과 똑같은 옷을 사서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손을 잡고 타다가 사진에 찍혔는데 사진 찍으시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다가 찍힌 사진이 기억났어요. 그때 손잡고 함께 찍었던 친구는 지금도 35년째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시 노라장이 유행하면서 저도 다시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들으니 조만간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나이트클럽은요.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가봤는데요. 과에서 나이트클럽을 대관했더라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주에는 학과에서도 가고 이틀 후에 과내 동아리에서도 가고 이틀 후에는 대학 방송국에서도 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서 할렘 디자이어 노래를 듣다가요. 누구나 한 번쯤 뒷목에서 손목 좀 돌려서 앞으로 지르던 그 춤도 떠올랐습니다. 이건가요? 이건가요? 작은 실수가 가져온 기분 좋은 상황 이야기도 재밌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라장막들과 이야기들로 넘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참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신청드립니다. 기분 살랑살랑한 봄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핑크 칼라와 놀라장 음악이 반응이 좋네요. 앞에서 보현님과 지니님도 적어주셨는데요. 세연님도 핑크 이야기와 놀라장 음악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연님 글 중에서요. 무엇보다도 라디오 책갈피 방송 1회부터 듣기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애청자시네요. 매주 월요일 11시가 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전주 FM 너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요. 최소한 2번은 들으시는 셈입니다. 한 번은 생방송을 스마트폰 앱으로 듣고요. 다음은 너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여의도 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놀러 탔던 순간에 사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놀러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놀러장에서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생각 못 했는데요. 세연님 글 보니까 그때 사진으로 담아두지 않았던 게 많이 아쉽네요. 그때는 물론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맘먹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디 여행 간 게 아니라 늘 탈원 습관적으로 가는 놀러장이니까 특별히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쉽습니다. 아, 역시 남는 건 사진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도 사진을 보면요. 사진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담겼던 시간과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8090 올드팝, 놀러장과 클럽 음악도 비슷하죠. 예전에 한창 들었던 노래는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요. 그 노래를 들었던 때의 순간과 기억들이 그 음악에 하나하나 다 담겨 있습니다. 사진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보면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의 예전의 기억들, 풍경들, 모습들, 생각들, 사진도 그 안에 많은 이야기와 상황들을 담고 있죠. 아마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요. 오늘 책갈피에서 함께 들었던 노래도 함께 이야기 나눴던 사연과 멘트도 모두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연님도 기분 살랑살랑한 오늘과 봄 되시고요. 신청해주신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는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다음은 하늘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바로 떠오른 사연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친구에게 보내려던 문자 메시지를 실수로 팀장님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 내가 쏠게. 고기 생각이 너무 간절해. 유유 운운 표시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실수로 회사 팀장님에게 보낸 거였어요. 평소에도 팀장님이 좀 어려운 분이어서 순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팀장님으로부터 온 단문자는 의외였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어차피 일도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우리 팀 회식이나 할까요? 삼겹살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티콘은 정말 이 고민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그날 팀원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서로 조금은 어색했던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늘 업무 이야기만 하던 팀장님도 인간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문자를 잘못 보낸 실수가 가져온 뜻밖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무렵 한동안 회사 동료들이나 팀장님이 삼겹살 먹고 싶으면 문자해요를 농담처럼 하고 그랬습니다. 아하, 그 무렵에 한동안 회사 동료들이나 팀장님이 민님에게 삼겹살 먹고 싶으면 문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농담을 하셨다는 글이네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 덕분에 기분 좋은 실수와 기억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건 정말요. 실수가 가져온 대박 좋은 일이네요.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팀 회식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민님 글에서처럼요. 정말 실수로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땐 잘못 보냈다는 걸 바로 알게 되면요. 문자를 바로 삭제할 때가 있죠. 이건 정말 천만 다행인 겁니다. 문자 보내고 상대방이 읽기 전에 그 시간이 있잖아요. 삭제할 수 있는 시간. 문자를 삭제하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도 삭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 가능한, 다시 말해 보낸 문자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 정도,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 보낸 줄 알고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집니다. 내 폰에서 문자를 삭제하면 내 폰에서만 삭제되는 거지 상대방의 폰에는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알아채면 참 다행이죠. 양쪽에서 지워지니까요. 그리고 그 팀장님도 참 멋지십니다. 야, 그렇게 센스 있고 너그럽게 그 실수를 오히려 화기애애함으로 바꿔주셨네요. 그런데 민님, 그 문자요. 고기 먹고 싶다고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팀장님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요. 실수 맞으신 거죠? 고기 먹고 싶어서 일부러 실수인 척 팀장님에게 보낸 건 아니시죠? 네, 실수와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숙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꿀물 추천합니다. 진행자님, 스튜디오에 장미향이 가득했겠어요 하고 장미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치어풀 장미인가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건 아닌가 봐요. 장미꽃이 생기 있어 보여서 좋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롤러장에 가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 발목 골절로 자주 넘어지는 편이에요. 이번 인생은 틀렸고 히읗 다음 생엔 만능 스포츠맨 예약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따뜻한 꿀물이요. 맞습니다. 요즘 저에게 꼭 필요한 따뜻한 차입니다. 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는지,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잠기기도 하고요. 기침도 한 번씩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방송 중에서도 평소보다 사연과 함께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목이 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도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오늘은 아메리카노 아시죠? 네. 이런 때 따뜻한 꿀물차, 거기에 도라지까지 들어간 따뜻한 꿀물 도라지차, 이런 게 정말 생각나는 필요한 순간이네요. 지난주 방송할 때 스튜디오에 장미꽃이 있었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책갈피 만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장미 이름 중에 치어풀 장미라는 게 있나 봐요.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 보고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장미꽃을 좋아하긴 하는데 장미꽃 이름은 잘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어풀 장미가 어떤 걸까 하고 온라인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때 스튜디오 지난 방송에 있었던 장미는 치어풀 장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두 종류의 장미였는데 핑크색, 빨간색, 흰색, 그리고 핑크와 흰색이 섞인 그 장미였는데 여기 전주 FM 스튜디오에 원래 제가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있었던 장미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치어풀 장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치어풀 장미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동안 책갈피 방송에서 제가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꽃을 사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치어풀 장미는 정말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느낌, 향이
사르르 번지듯이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꽃 소개 감사합니다. 진숙님 글 중에서 롤러장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시면서요. 다음 생에는 만능 스포츠맨 예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만능 스포츠맨 저도 부럽습니다. 롤러장 자주 간 거하고 스포츠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운동 삼아 하나하나 요즘은 배워갈까, 어떤 운동을 배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발목 골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후유증 생기지 않게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만능 스포츠맨은 아니지만 만능 좋은 일이 생기는 오늘과 봄 되시길 기대합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박선주와 조규찬이 함께 부릅니다. 소중한 너. 너무나 투명한 너의 하얀 미소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하얀 뺨에 눈물 흐를 때 나는 내게 사랑을 주고 싶었어. 너의 모습 그릴 때마다 넌 항상 내게 웃음 주었지.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나의 마음 너에게만 주고 싶어. 소중한 너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언제까지나 나의 마음 너만을 그릴게. 내 사랑아. 너무나 가득한 너의 슬픈 향기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뒷모습이 슬퍼 보일 때 나는 내게 사랑을 주고 싶었어. 너의 향기 그릴 때마다 넌 항상 내게 눈물 주었지. 내 마음 넌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나의 마음 너에게만 주고 싶어. 소중한 너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언제까지나 나의 마음 너만을 그릴게. 내 마음
박선주, 조규찬, 소중한 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위한 꽃 한 송이를 고르는 게 아직도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그 꽃 한 송이에 담긴 그리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에 대한 지금의 낯섦이 익숙해질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고요. 익숙해지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익숙해지지 않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였어요. 한 송이의 카네이션 꽃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처럼 누구에게나 그러한 소중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유재하의 지난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장미꽃도 보이더라고요. 깊어가는 봄날에 하루하루 소중한 기억들 꽃처럼 가득 피어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한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